그다음 두 번째 선정해야 되는 업체는 마케팅 업체죠. 네네. 마케팅 업체도 이제 홈페이지도 이제 만들지 말지도 결정해야 되고, 뭐 바이럴 마케팅을 하실지 안 하실지도 정해야 되고, 또 오프라인 또 개연 그 홍보물 기념품 같은 것도 정하시긴 하셔야죠, 기본적으로. 네, 그럼 준비하면서 네. 미리미리 만나셔야 되고요. 네. 근데 대부분 마케팅 업체는 처음에는 생각 안 하세요. 맞아요. 개원하고 네. 나서 네. 내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을 하시고 네. 지금 뭐 신경 쓸 거 많아서 뭐 정신이 없는데 내가 무슨 마케팅까지 해야지 신경 쓰냐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병원이 잘 되려면 그렇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맞아요. 마케팅이 개원 전부터 신경 써야 되고 개원 이후에 키 포인트는 원장의 실력과 마케팅의 힘입니다. 그렇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개원 이후에는요 마케팅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준 것 같아요. 세팅해 놓으면은 마케팅과 거의 나의 이제 그 진료와 이제 거의 맞물려서 가니까 매출에도 직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케팅의 비용이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비용 얼마 안 해도 되거든요. 뭐 다른 건 억 단위잖아요. 네네. 여기는 몇백만 원이에요.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그렇죠.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비용적인 부담은 많이 없으니까 미리 한번 만나보시면 되겠고 일단 개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건 이제 홈페이지 할 거냐 말 거냐, 네, 맞아요. 마케팅으로 블로그 할 거냐, 네. 유튜브 할 거냐, 네. 카페 할 거냐, 네. 그다음에 뭐 파워링크 어떻게 네. 할 거냐, 네, 맞아요. 뭐 이름도 정해야 되고, 그렇죠. 뭐 로고도 정해야 되고, 맞아요. 안에 뭐 실내 사인볼도 어떻게 할 거냐, 광고 어떻게 할 거냐, 뭐 HI도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내부 사인볼, 인쇄물, 그다음 명함, 예? 그렇죠. 뭐 이렇게 봉투, 봉투 뭐 이런 거 이렇게 봉투, 뭐 엄청 티셔츠에서 엄청 많죠.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케팅 업체를 만나서 그렇죠. 다 해주죠.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만나야 될 업체. 자, 지금부터 쭉 나가요. 자막 처리해 주세요, 피디님. 그 검사, 혈액 검사, 네. 병리 검사 업체 만나야 됩니다. 저희 병원 한두원 소장님 하셨는데 뭐 많죠. 네. 이원도 있고, 뭐 이원 칩자도 있고. 있고, 네, 뭐 맞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네, 네트워크.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양문 대표님이 네트워크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네, 네, 맞아요. 우리 원장님들이 헷갈리는 게 네트워크 통신하면은 뭐 LG, KT 뭐 이런 거 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네. 병원에서의 네트워크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얘기해 장비에 주세요. 네. 일단은 이제 네트워크 서버라는 게 있어요. 서버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과별로 다르지만 장비가 다 컴퓨터에 원장님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찍으면 그게 이제 내 컴퓨터로 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게 뭐 다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 서버가 필요해요. 서버 공사가 필요하고 그 서버에서 장비관과 컴퓨터 간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서버 구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뭐 LG U 플러스나 뭐 SKT나 뭐 KT나 이런 데서 하면 다 해주기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 서버를 따로 비용을 주고 증설을 해야 되고요. 몇백만 원 합니다. 네, 인테리어 하실 때 또 사실 이 서버의 위치를 신경 써야 됩니다. 네,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인테리어 다 짜놓고 그 인테리어 네트워크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게 어딘가에 노출되면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선이 막 지저분하거든요. 통신선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서버 구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해야 되는 게 보안. 네. 그렇죠. 보안 맞아요. 보안해야 됩니다. 네네네. 보안 무조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통신. 네. 통신은 뭐 폐기물 업체, 네. 린넨 업체. 맞아요. 이것도 물론 이제 개원한다고 네. 이렇게 하면 다 찾아옵니다. 네네. 다 찾아오면 네네네. 그냥 적당한데 계약하면 됩니다. 네네.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대세는 하지는 아닙니다. 않고요. 네. 그 다음에 엑스레이 판독하는 거 미리 업체 네. 선정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전제품. 네. 가전제품은 이제 직접 이제 고르셔야죠. 네, 맞아요. 저는 턴키로 했는데. 네네. 그것도 사실 한 3천만 원 나갔어요. 맞아요. 그게 모니터도 많이 사야 되고 컴퓨터 병원에 한 10대 있어야 되고 맞아요. 뭐. 병원에 TV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본체, 프린터. 근데 이제 저희는 또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또 혜택 받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진료 프로그램 정해야 되죠. 그렇죠. 진료 프로그램도 차트. 많습니다. 네, 뭐 장인애들 서로 좋다고 막 하는데 이것도 사실 고민이 좀 되죠. 네. 몇 군데 만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한 세네 군데 만나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고르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집기, 비품 네. 이런 네. 것도 다 고민해야 되는데 맞아요. 여하튼 지금 이제 인테리어도 정한 다음에 업체들 선정이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저희 이제 정수기도 빠졌는데. 정수기. 맞네. 정수기. 네. 네. 정수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좀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는 네. 업체 선정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실 거고요. 네. 그걸 스트레스로
느끼신다 그러면 개원은 좀 보류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직원 구인입니다. 맞아요. 직원 구인만 생각하면 네.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거는 제가 네. 볼 때는 항상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확률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 찾기 놀이. 좋은 정말? 사람을 많이 찾아야 되는 그런 거. 정말 이거는 물건은 정해져 있잖아요. 스펙도 있고 가격도 있고 제조사가 있고 보증을 해주고 하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제일 앞에 이제 이 뒤에 진행하면서 가장 리스크가 크고 가장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게 사람 쪽인 것 같아요. 사고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변수라죠, 변수. 직원 때문에 개원 연기되시는 분도 많고 맞아요. 또 이게 사람 안 지금 구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는 직원의 문제는 뭐냐면 미리 뽑아놔도 나가시죠. 개원할 때는 안 나오고 안 나와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 음. 나오겠습니다. 한 달 전에 면접을 봐서 이제 난 다 채웠죠. 그래서 이제 개원 전에 꼭 연락하셔야 돼요. 일주일 전에요. 안 나오십니다. 왜냐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안 나오십니다. 나온다고 하고 전날 안 나온다고 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조금 여유 있게 미리 뽑아야죠. 네, 미리 뽑고 또 좀 따로 분류를 해놓으시고 만약에 정말 안 된다면 그분한테 연락해서 출근을 시킨다든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개원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면접을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초기에는 우리가 보수로 뽑잖아요 사람을. 근데 금방 자리 잡히면 또 조금 충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은 아니지만 충원이면 다행인데요. 네. 나가십니다. 그죠. 네. 개원하시고 여러분들이 네. 뭐 그 직원이 끝까지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런 일은 계속 나갑니다. 네. 계속 나가시고 네. 네, 그러면 뭐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사람 찾기 노리고 계속 확률을 높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중에서 좋은 사람을 내가 빨리 찾아야 되고 빨리 찾았으면 그 찾은 사람을 최대한 오래 같이 데리고 있는 게 원장님의 경쟁력인 것 같긴 해요. 실은 뭐 직원제 문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개고생에서. 네. 저번 편도 봤습니다. 이정희 소장, 네. 그다음에 장태영 원장, 네. 이번에 이제 이동원 원장님까지 계속 직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어려운 얘기고요. 네. 다시 우리가 이제 개원 준비 과정에서 돌아오면 네. 이제 장비는 쭉쭉쭉쭉 만나면서 하면 네. 되고 네. 그게 뭐 급하게 결정한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직원은 미리 준비를 해서 네. 구인 광고 내시고 네. 또는 스카우트 해 오셔서 네. 쭉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개원이 결정이 되고 나서 입주가 정해지고 인테리어가 시작되고 나서 장비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신경 쓸 건 네. 직원이죠. 그렇죠. 직원하고 직원을 이제 해야죠. 마케팅 네. 두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되는데 네. 직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원실을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간호사 못 구해서 네. 입원실을 있는데 우리 네. 외과니까 저는 네. 외과니까 네. 네. 입원실을 둬야 되는데 입원실 두려면 간호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병상수 나누기 2.5를 하셔가지고 네네네. 예를 들면 베드가 4개면 입원실이 침대가 4개면 나누기 2 해가지고요 올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호사가 2명이 필요해요. 네네. 근데 간호사 2명 중에 절반은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간호사 1명은 있어야 돼요. 네네. 적어도 입원실을 4개를 두려면 간호사 1명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간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네. 간호사가 또 안 구해지네요. 개인 의원에 오고자 하는 간호사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이제 대부분 종합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이제 교대 근무를 아, 하고. 예. 그래서 네. 입원실을 두냐 안 두냐도 좀 차이가 크고요. 맞아요. 그래서 간호사,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사 또 네, 안 구해지거든요. 맞아요. 요즘에 많이 구하기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만모를 찍을 거다 그러면 방사선사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유방 맞아요. 촬영술 찍을 거면 네. 만모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하면 되지만 네네. 또 비싸네요. 또 비싸거든요. 웬만하면 비싸죠. 안 나오거든요. 방사선사. 네, 네. 예, 굉장히 인건비가 요즘 최근에 개원이 많아지면 사실은 음. 제가 느끼면 체감하는 인건비 자체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아유. 그리고 이제 뭐 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 많이 채용하시지만 네, 네. 간호조무사도 안 구해집니다. 간호조무사가 제일 가기 싫어하는 데가 개원하는 병원이잖아요. 네, 고생을 해야 되니까. 네, 가면 뭐 정리할 고생하는 것도 거 많고. 뻔하거든요. 세팅 네. 다 다시 해야 되는 네, 거니까 뭐 좀 한가하다는 거 빼고는 되게 힘드니까. 네, 맞아요. 어쨌든 처음에는 간호 인력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좋은 직원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그거는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사실 그 파트별로 한 명은 예전에 혹시나 같이 일했는데 기억에 남고 연락이 닿는 직원이 스카웃. 있는데 네, 스카웃이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 스카웃. 같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틀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한 분 정도가. 만약에 조무사 파트에도 뭐 4-5명 있다면 한 명만 그래도
원장이 편에 선다고 하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파트별로 만약에 연락이 가능하고 뭐 최근에 구인구직을 하고 있다고 여러 가지가 맞으면 저도 스카우트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네. 그 데리고 나오시면 됩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 데리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냥은 안 나오거든요. 네. 제가 썼던 방법은 네. 네. 기존 병원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반발이 심할 수 있어요. 싫어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비즈니스고 경쟁 사회인데 네. 뭐 저는 월급 30% 올려주고 데리고 나왔거든요. 오, 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그 정도 해야 나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자기도 네. 리스크를 안고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안 하면 안 나옵니다. 네. 적어도 네가 맞아요. 지금 받는 봉급이 얼마냐? 네. 내가 그거보다 30% 해줄게. 네. 그렇게 하고 그 정도면 오겠는데요? 네, 그 정도 해야 나옵니다. 네, 안 그러면 안 나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1-20% 네. 갖고는 편한 데 있지 뭐 굳이 고생할 맞습니다. 시간- 네. 굳이 사람은 네. 웬만한 데는 자기 적응된 데서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파격적인. 네. 그래서 30% 올려주겠다니까 10명이 손들더라고요. 오. 10명이 손들었어요. 오. 그 중에 2명 데리고 나왔는데 오. 네, 예를 들면 뭐 그런 방법도 괜찮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개원 과정에서 이제 준비해야 될 건 직원 구인해서 뭐 입원실이 필요하면 간호사 구인해야 되고요. 네네. 간호사 구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만모할 거면 방사선사 네. 구하셔야 되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는 의사가 해도 됩니다. 네네네. 꼭 방사선사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간호 인력 하셔야 되고 좀 넉넉하게 뽑으시라. 네, 3명이 필요하면 4명을 뽑으시라. 네. 4명이 필요하면 6명을 뽑으시라. 네. 추천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하셔야 되고요. 면접도 여러 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때 네. 프로토콜 보니까 1차 면접, 2차 면접 뭐 이렇게 네, 적어놨던데요. 면접도 여러 번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길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확률싸움이라 말한 게 많이 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여러 번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양하게 시간이 되시는 한도 내에서 면접을 보셔서 그래도 원장님도 이제 사람 보는 눈을 약간 기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원장님들이 애로점이 뭔지 아세요?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면접을 볼 직원이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지원해 준 것만 감사하게 네. 생각하면서 무조건 구인을 해야 되는 맞아요. 채용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는 게 좀 현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직원이 뽑히고 나면 해야 될 게 이제 원장님들이 해야 될 게 방사선 관계자는 피검사 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장님도 방사 직접 해야 책임자.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검진 교육. 네. 만약에 검진할 거면 직원들 네, 검진 맞아요. 교육 이수시켜야 되고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적어야 되고요. 네. 출근하는 날 근로계약서를 안 적으면 벌금 네. 500만 원. 네, 네. 아, 바뀌었나?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네. 있습니다. 네. 출근하는 날 계약서 적으셔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 노무사하고 미리 또 얘기를 그렇죠, 해야죠. 얘기를 해야 되죠. 노무사든 네. 세무사든 네. 그 근로계약서 여러분들이 네. 또 못 적으니까 네. 그 또 근로계약서 원장님 직접 적다가 또 된통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이거 기본 근로 네.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또 뒤통수 맞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습니다. 계산하기 사실 복잡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금 급여 명세도 지금 매달 이제 각각 근로자에게 나눠주게 법이 바뀌었어요. 11월 그리고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네, 구체적인 11월 항목도 다 네, 세세하게 시간이랑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해야 돼요.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물론 요즘 원장님들이 이제 우리는 5인 이하니까 얘기하시는데 안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무사를 고용할 수 노무사 얼마 안 합니다. 네, 네. 한 달에 10몇만 원만 주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네. 다 경비 처리되니까 네, 네. 그 잘못해서 벌금 500만 원 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어쨌든 직원들을 근로계약서 적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직원들 유니폼 맞춰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맞아요. 명찰 네. 또 해야 돼요. 명찰 없으면 불법이거든요. 네, 제작해야 명찰 다 제작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무적인 그런 네. 부분도 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그리고 된다. 이제 통상 급여도 알고 계셔서 면접 보실 때 이제 이분이 그거 높은 건지 낮은 것도 알아니까 뭐 조무사의 통상 급여라든지 방사선사의 통상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뭐 노무사랑 상담을 상의를 하신다든지 주변에 물어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급여 테이블을 알아야 내가 이분을 고용할지 말지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 해주실 거죠? 저희는 해드리고